자, 여러분, 이제 2교시입니다. 두 번째 강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로 있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고 현재 지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표시광고 제1강의입니다. 표시광고는 1강의, 2강의 해서 사례와 이론으로 여러분과 학습하겠습니다. 자, 표시광고 2020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은 감시센터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6,305건 중 약 70%, 4,392건이 위반으로 의심 사례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들의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것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24시 광고 감시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기재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기재를 해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과태료 많이 맞는 것이 바로 표시광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 500만원, 거래 불가 매물을 광고했다 400만원, 허위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미끼용 광고, 정보 누락 마찬가지로 과태료 사유가 돼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간다는 거 항상 긴장하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광고 모니터링은 국토부에서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의뢰한 부동산원이라든가 인터넷 광고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놨고 매 분기 또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기타, 다방, 직방 이런데 매물을 올려놓은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반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즉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위반 사례를 전달을 하고 등록관청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10일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감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빠뜨리지 말고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고 광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법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7조 2항, 공인중개사법 51조 과태료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에서 선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하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 맡게 되면은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의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등록관청의 주무관한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실수로 이와 같이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아니면은 과태료 좀 깎아주십시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의견 제출이고, 의의 신청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제가 잘못이 없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하고 등록관청에다가 의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불복 절차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신청하는 순간 과태료 받은 것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사 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이때 우리가 과태료 받은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설득력 있는 그런 기록들을 제시해야지만이 의의 신청이 받아져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얘기했다시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2단계 처분청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은 14일 이내 검토 후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송부해서 재판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여러분들은 표시 광고를 할 때 항상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로만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된 휴대전화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요걸 명심하시고, 중개보조원은 명함도 올려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안 된다. 중개보조원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표시 광고로 인해서 사고를 치는 것이 중개보조원이 다수다 보니 그렇게 내려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표시 광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과태료를 안 맞으려면은 해야 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사무소 내용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내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표시 광고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 숙지할 시간입니다.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표시 광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추가로 인터넷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13가지 내용이 하나도 빠지면 과태료 사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3가지가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될까요?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그 다음에 거래 형태, 총충수는 무조건 전부 다 들어간다고 기억하시고, 사용승인, 방향, 방개수,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언제 입주 가능한지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요 내용이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5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만 할 경우는 지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의 표시, 읍면, 동, 리까지만 표시를 하시면 되고, 면적은 반드시 제곱미터를 표시해서 홍보를 올려야 됩니다. 평이라고 올렸을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리고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반드시 표시를 하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 지목이죠.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반드시 이런 지목을 종류를 명시해 줘야 된다. 거래 형태, 매매 기한 임대차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건축물입니다. 13가지가 전부 기재가 돼야 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해서 총 층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번을 빼고 홍보를 해 주세요 라고 한다 하면은 읍면동리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홍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지번과 동, 층수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매토 요거는 들어가면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더라도 해당 지번과 몇 동, 몇 층까지는 총 층수를 포함해야 되고, 다만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저중고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제외 건축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비주택은 읍면동리 플러스 층수, 총 층수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 요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되고, 가격은 만약에 임대차인 경우는 보증금과 차임 등을 구분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있는 거는 반드시 융자금 얼마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단 거기다 허위로 표시하면은 과태료 사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 전세, 월세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총 층수도 기재를 하고 해당 층수도 기재를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입주 가능일은 반드시 합의된 입주 가능일을 체크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뢰에 있을 경우는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수 및 욕실수, 상황에 따라서 방 3개, 욕실 하나, 또는 방 2개, 욕실 하나, 방 3개, 욕실 둘, 이와 같은 식으로 실제 현황에 맞게 기재를 해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 하나를 확장해서 방 2개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검사일, 준공일, 그거 세부 날짜까지 기재를 해줘야 된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있고 또 총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해서 총 주차 대수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K아파트 공동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연평균, 그 다음에 공영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기타 개별 관리비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내용대로 기재를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의외로 이게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방 등 주실의 방향 기준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목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해서 수량, 수령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거래 형태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정광업재단도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요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표시 광고 또는 존재하지만은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 광고.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내 매물이 많은 것처럼 네이버 광고에 유인하기 위해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런 매물들을 단속을 피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기억하시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뢰인이 나는 당신한테 매물을 안 내는데 왜 당신이 내 물건을 올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중개 의뢰인이 매물을 내리면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있는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단속 현장입니다. 중앙정부 법률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와중에 각 지자체마다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현수막 하나 걸려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같은 현수막을 여러 개, 9개를 설치했는데 각 건마다 50만 원씩 해서 5945, 450만 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맞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건의 광고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있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또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가 완료된 것은 반드시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